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시 스택업 채널의 황우준입니다. 유일로보틱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요청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바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로보틱스 어떠한 산업을 영위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죠. 오늘 이제 마이너스 5% 21,8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2011년도 12월 16일 날 설립을 했어요. 보통 로봇 회사들은요, 신생 회사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2011년에 생겨나서 뭐 비교적 빨리 상장을 한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굳이 그런 건 크게 이 로봇 산업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자동화 시스템, 사출 시스템을 개발과 생산과 판매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의 특징은요, 영업이익이 괜찮은 히트작 하나만 나오게 되면 혹은 거래처 하나만 잘 생성해 두게 되면은 크게 이제 매출에 문제는 없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대동소이하던가 뭐 약간 적자거나 아니면 약간 흑자거나 아니면 대박 나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매출이 자동화 시스템에 치우쳐져 있는데 오토 피딩하고 냉각 시스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발 로봇 테마 시장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올해 초를 말하는 것 같죠? 동반 상승 이력이 있고 최근에 한 번 더 떴을 때는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도 딱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시가총액이 2,055억 원입니다. 왜 이걸 제가 적어 놓냐면 항상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은요, 누군가가 이 종목에 대해 시세 조정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보통 이 마지노선을 저는 한 5천억부터는 이게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밑에는 누가 됐든 간에 주식 숫자도 좀 있고, 뭐 대주주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서 좀 갈리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5천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유일 로보틱스를 얘기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발 상승 나왔다고 했었죠. 그때가 올해 초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 제3자 배정으로 정확하게 누굴 대상으로 할지 아예 딱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올해 목표는 로봇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공표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시장 상황은 개묘년 토끼랠리니 뭐니 해가지고 올해는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많았던 그런 증시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세는 상당히 셌죠. 지금 최고점이 한 649% 올랐는데 비슷한 테마로 낀 애들 있잖아요. 삼성이 이제 로봇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니까 자동화 설비로 한 번 더 뛰었거든요. 그게 최근이 이때거든요. 이때가 뭐였냐면은 반도체 랠리가 그 전에 한 번 있었어요. 반도체 랠리가 한 번 있고 나서 그 다음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 가지고 SK하이닉스랑 누가 짱이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갑자기 반도체 패키징 컨퍼런스가 있고 나서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무인화 공정을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떴습니다. 그때가 이거였어요. 제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그 뉴스를 정리해 왔는데 올해 초에 삼성전자, LG전자 로봇 개발 속도 낸다 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번 뻥 뛰었었죠. 그러고 나서 한참 잠잠해지고 이런 기사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나서 8월달 이때가 정점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유일 로보틱스도 수혜를 한 번 받았었거든요. 자동화 공정이니까. 그러고 나서 로보월드의 가장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기타 여하 뭐 반도체 그 로봇 관련된 회사들은 전부 다 여기 참가를 했었어요. 거기에 유일 로보틱스 참가해가지고 한동안 이슈가 받았고. 근데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동화 시스템 이쪽의 수혜보다는 실질적으로 로봇을 생산해가지고 뭔가 네임드가 있는 로봇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거기에 해당이 못했을 뿐이지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테마가 빠져나갔냐면 처음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직접적으로 이제 딱 이름이 거론돼 가지고 삼성이 딱 묻은 이런 애들을 확실하게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줬고 그러다가 조금 차츰차츰 좀 시들시들해지더니 어디로 빠졌냐면 돈이 SPG 같이 감속기 제작하는 회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속기 빠져나가다가 다시 로봇 테마로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대상이 류진 로봇이었어요. 음. 그냥 싼 종목을 찾아서 옮겨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 근데 유진 로봇도 싼 종목이었는데 어
유일 로보틱스도 상당히 쌌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차트가 지저분했습니다. 처음 이제 올해 초에 상승을 했을 때 이 랠리를 가파르게 너무 다 뺐습니다. 다시 올해 초로 회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슈가 끝나고 나서 로봇 관련 테마가 이렇게 탕 돌았을 때 얘가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이때 그냥 조명을 못 받았어요. 그냥 로봇 아니면 로보 관련하고 하면 이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봇 하면은 무슨 로봇, 슈림 로봇도 있고 로봇 회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테마에 비해서 한 종목으로 쏠리는 그 강도도 강했고 그리고 아는 종목만 들어가는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일 로보틱스는 탄력을 받기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 탄력을 받았을 때 애초에 이 랠리가 맨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가 못 들어온 경향도 좀 있고 제가 200일 이동평균선 상당히 신뢰도를 높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줄 하나 그어보세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그럼 침체라고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이 아래, 26,000원 아래. 26,000원 아래 선이 상당히 엄청난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매물대 차트를 여러분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격이 형성되었는지 볼 거예요. 이미 26,000원 위에 너무 많은 매수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26,000원을 강하게 뚫어줘요. 아주 강하게.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꾸준히 계속 올라올 겁니다. 지금처럼 이제 장이 계속 눌리는 그런 거 말고 평이한 장이나 아니면 상승장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해요. 아마 이 하락의 패턴을 말아 올려주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바닥은 여기가 맞아요. 19,000원 선. 여기 박스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그려줄 건데 왜? 이미 우리나라 증시는요.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박스에 놓을 거라는 게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왜? 어제 새벽에 나온 이 파월의 연설 내용이 너무나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한번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더 거칠 건데 그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 애매하게 뚫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26,000원 선에서 여기서 한 번 더 꿍 하고 내려올 건데 여기를 올려줘야 돼요. 이게 한 10% 되거든요. 10% 뚫고 나면 다음번 저항은 3만 원입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3만 원과 26,000원 이 사이의 매물대가 너무나 두터워요. 이걸 세게 뚫어주려면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유일 로보틱스의 어떠한 제품을 실제로 납품이 일어난다.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이 한번 빵 뜰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탈출 가능성이 아마 저한테 이걸 요청하신 분께서도 이 윗대 매물대 이 근처에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거는 9월 11일 날 이때 매수를 아마 했을 거라고 봐요. 곧 있으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얼마나 청약이 완료가 되는지 아마 내일이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오늘부터 나오는 집계 양도 있는데 이거는 확실치가 않고 아마 내일쯤 되면 기사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이제 로봇에 얼마나 돈이 몰렸는지 지금까지 어, 본 내용으로는 1조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약해요. 그것만으로 지금 같은 증시 상황에서는 조금 약한 감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 이상 추석 연휴 끝나고 나고 그 주 목요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로봇이 얼마 다시 뜰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바닥은 정리하자면은 2만 원 선에 깔려 있는 거 맞고 다음번 저항은 26,000원인데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어줘서 28,000원 구간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최대한 빨리 벗어나면 이 3만 원 저항인데 이 3만 원 저항도 뚫어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